자, 김건희. 왜 얘가 학습 능력이 없는 애냐? 거의 빵점이냐? 자기가 잘 나오고 이쁘게 나온 거를 대통령실 사진첩에다 쫙 올리면 사람들이 와매 정말 좋다. 응? 정말 이쁘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이거 얼마나 학습 능력이 없는 애야, 얘가. 김건희가 아무리 그럴듯한 사진을 올려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 이런 착각이 바로 그 자신의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나온 거예요. 열등감 컴플렉스에 딱 사로잡히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그게 바로 뭘로 빠지는 거예요? 무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샤머니즘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 컴플렉스라 자기를 이쁘게 만들어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도록 만들면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없는 애들이 그러는 거죠. 아무리 자신을 올려도 좋은 사진을 올려도 시민들이 그 사진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막삼으로 표현하고 썬데이 서울로 표현이 된다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김건희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빵점이에요. 학습 능력이 빵점인 애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명훈이 학습 능력이라고는 빵점이네. 이 정명훈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서울시향 상임 지휘자로 와서 10년 동안 140억의 보수를 받았어요. 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고 지휘자인지는 내가 평가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정명훈과 그의 처 구순열이 만들어낸 가짜 성희롱 사건은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구조와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사건입니다. 정명훈이 보여준 더러운 권력의 행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민족이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이사로 취임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이 선임해서 서울시향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했죠. 대표이사는 관리자죠. 관리 총책임자입니다. 서울시향. 시향이 별도 법인이니까.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대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박현정 씨가. 그러니까 정명훈이 지휘자로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로잡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한 혜택이란 뭐냐? 뭐 연봉 14억에 10년간 140억을 나간 거야. 뭐 그건 뭐 계약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쳐.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정말 세계적인 마에스트로인지에 대해서는 불문하고 그건 자체하고 그 밖에 여러 그 특혜를 요구하고 특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박현정 대표가 그것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 조치를 취해갑니다. 왜 그럼 그 특별한 특혜를 누리도록 정명훈 이 부부가 요구했느냐? 서울시향에 뭐 세계적인 음악가니까 지휘자니까 그런 정도는 줘야 된다고 뭐 음악계에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명훈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시향에서 그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거기서 이 딸랑이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자연스럽게 초과 권력이 주어진 거지. 권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면 학습 능력이 급격히 쇠퇴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 능력이 사라지죠. 자기가 세계적인 지휘자로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자기 자신의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본 게 아니죠. 그래서 엄청난 짓을 저지르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런 짓을 했던 거죠. 직원들에게도. 그런데 박현정 대표가 와서 그것을 못하게 뭐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계속 못하게 하고 특별 혜택을 전부 깎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묵던 집이 수리를 해야 됐어요. 인테리어를 뭐 다시 하고 다 수리까지 하는 건 좋아. 그 동안에 최고급 호텔에서 가족이 묵도록 요구하고 뭐 다 좋아. 뭐 그 해외 출장 뭐 프랑스에 그 무슨 또 뭐 그게 있으니까 출장 가고 그럴 때 뭐 하여튼 온갖 특혜 이런 걸 다 요구하고
그걸 다 해주고. 그런데 국립 오페라 합창단인가? 그 합창단이 그 무슨 노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좌우지간 해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합창단원들은 갑자기 자기 직업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음악인으로서 파리에 있는 정명훈을 찾아갔어, 지휘자를. 거기 이제 노조 간부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합창단원 중에 파리에까지 찾아가서 정명훈 선생님이 우리 합창단이 없어지면은 그걸 안 하지 않냐. 이걸 다시 살려달라. 뭐 그렇게 읍소를 하러 파리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명훈이 하는 말이 가관이죠. 네가 감히, 너 같은 게 감히 나를 찾아와? 뭐 그런 투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아니죠, 이게. 구순열이, 구순열이, 그래서 박현정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작전을 씁니다. 뭐냐? 박현정을 몰아낼 아이템은 가장 좋은 게 성희롱이다. 박현정이 여자거든요. 근데 여자가 남자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성추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자기들한테 잘 보이래. 구순열이한테 잘 보이는 직원들과 딱 짜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실행해 옮깁니다. 그래서 그게 세상에 알려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박현정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밀어붙인 겁니다. 그 뒤에서 공작한 사람은 구순열이었어요. 그 직원들은 그 구순열과 짜고 박현정을 몰아내려고 했던 거죠. 6년간의 재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박현정은 무죄가 냈고,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가담했던 직원들은 다 기소됐습니다. 아리랑 선생님, 오늘도 소중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늘 궁금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왜 그리도 신뢰했을까요? 두 분의 성향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혀 다른 성향이죠. 노무현은 사람을 잘 믿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사실 발바닥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노무현은 문재인을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평가해 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안희정,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지금 사무총장 하는, 국회 사무총장 하는 그 친구, 나 이름을 또 잃었네. 강원도지사 했다가 잃어버렸네. 강원도지사 했다. 이광재 같은 어수룩한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좌광재 우희정이라는 좌희정 우광재나 이런 애들을 글쎄, 에휴. 그러니까 나는 노무현이 팍팍한 거야. 사람을 못 봐서. 인재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인재 많아요. 이 초야에 묻혀있는 이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그 앞에서 딸랑거리면 그렇게 한 거지. 이게 노무현도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문재인하고 노무현은 진심이 있잖아. 거짓말 하지 않고. 근데 문재인은 거짓말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과거를 다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잘못이죠. 그래서 구순열도 기소하도록 수사가 다 끝났어요. 구순열이 문제죠. 구순열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구순열이 그래서 정명훈하고 구순열이 야밤에 도주했습니다. 야밤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짐 싸고 출국했어요. 그래서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수사가 끝나서 그러니까 기소 중지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들어오면 기소할 수 있죠.
48랩 인물 분석, 48랩 인물 분석이라는 게 있군요. 네. 아이고, 최동성님 응원합니다.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8랩 인물 분석의 첫 슈퍼챗을 축하해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초과하는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이 학습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더 이상 학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짓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쫓겨났죠. 자기 스스로 나갔어요.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닌데. 왜? 기소할 거거든. 기소 당할 거거든. 그래서 뭐 조사 불가, 그래서 뭐 기소 중지인가, 뭐 수사 중지인가, 뭐 이 상태로 지금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정명훈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스템이 문제인 거예요? 둘 다 문제이죠. 그러니까 정명훈이 외국에 가서 예를 들면 뭐 베를린 피를 지휘한다고 쳤을 때 거기에 상임 지휘자라고 그 초빙 받아서 갔다 그랬을 때 독일 사람들이 정명훈한테 그렇게 특혜와 특별한 특전을 베풀까요? 베를린 피일이 초청도 안 하겠지만 초청해도 그따위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딱 시스템이 딱 갖춰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시스템이 엉터리니까 그냥 와서 그냥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런 걸 세계적인 마에스트로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접하냐고 막 주변을 선동하고 해서 그렇게 대접을 받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의 문제인 거야, 이게?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검찰 조직 똑같습니다. 그걸 개혁하라고 문재인을 뽑아준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개혁을 안 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20강, 21강, 23강, 24강, 29강, 30강 6번째에 걸쳐서 윤석열이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길래 이 모양 이 꼴이 돼가냐는 것을 옛날에 작년에 내가 강의를 했어요. 너무 참담하잖아. 어떻게 저런 놈이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냐.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